여러분들도 지금 헤어진 상황이라면 이별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거야. 이건 마치 나를 뜯어내는 고통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겨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답답한 마음에 얘기도 할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세상에 반은 여자고 남자야. 야,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잊고 똥차 갔으니까 벤츠 올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 들을 때는 당연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순간에는 그렇게 잊어야 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 어때요? 아무리 바쁘게 지내도 집에 혼자 있을 때 공허감.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쿨하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정말 이별을 통보받으면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별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헤어졌으니까 그냥 슬픈 거다. 그냥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이. 우리가 화장실 왜 가요? 네, 볼일 보러 가죠.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에 그냥 회피형, 그냥 고통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약해서 감정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자, 남녀가 연애를 했었을 땐 서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가 각자의 뇌에서 서로를 한 몸이라고 받아들여요. 호흡, 호르몬, 맥박, 이 활동이 거의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서로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이별은 어떨까요? 반대로 나를 뜯어내는 고통을 느끼게 되겠죠. fMRI, 펑셔널 MRI를 이용해서 뇌를 스캔을 해봤더니 실제 이별의 고통은 나를 뜯어내는 고통 정도,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느끼는 고통과 동일하게 느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변에서 야, 그냥 잊어, 시간이 다 해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절대 맞지 않아요. 물론 헤어지고 감정 회복 능력, 자존감이 높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 이별의 아픔을 딛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감정 회복 능력이 낮거나 일방적으로 상대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들 어때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럼 이별하고 이 회복은 우리 뇌에서는 회복하는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극복이 아니라 방치가 되죠. 그럼 이 상처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별의 고통을 바로 뭐라고 해요? 리마인드에서 애착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이별의 고통이 이상할까요? 아니에요. 약할까요? 아니에요. 아픈 게 맞아요. 슬프고 괴롭고 죽겠고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헤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뇌가 어떻게 고통을 키울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다시는 못 본다. 내가 너무 사랑했고 영원히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을 영영 못 볼 수 있다라는 손실, 회피, 편향, 내가 모든 걸 투자했던 내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고통이 극심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를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성을 마비시켜요. 약간 TMI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뇌는 이성을 담당하는 영역은 사실 30%밖에는 되지 않아요. 나머지 감정과 본능의 영역이 너무 세거든요. 그러면 이별이라는 타격을 받게 되면 멘탈이 약한 이 이성은 바로 마비가 돼요. 그럼 감정과 이 본능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증폭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뇌에서 상실감을 이미 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과정에서 좋았던 기억들, 내가 잘못했던 기억들, 과거의 생각들을 계속 떠오르게 만들고 잊고 싶어도 계속 떠오르게 만들면서 그 사람을 더 보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이별을 했을 때 다른 사람과 같은, 평소와는 너무 다른 상대방의 냉정한 모습, 진짜 끝이구나, 정말 이거는 되돌릴 수 없구나라는 그 좌절감의 그 마지막의 장면들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죠. 내가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 설득하지 않으면 이 사람 나를 금방 떠날 거야. 이런 공포에
감정이 너무 많이 휘어잡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속적인 매달림, 그리고 심한 경우 올차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이별의 고통을 빨리 잊을 수 있을까요? 사실 마치 이 이별의 고통은 감기와 비슷해요. 어느 정도 아픈 걸 겪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 빨리 잊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에 대한 죄책감을 먼저 버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못했던 것, 잘못했던 것, 미안했던 것, 그것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애착 오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애착을 형성하고 이별의 고통을 느끼는 걸 애착 오류죠. 근데 이 애착 오류는 놀랍게도 여러분들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상대 역시도 똑같이 느껴요. 겉으로 보였을 때는 전혀 아무렇지 않은 것 같겠지만, 그래서 상대 역시도 충분히 괴롭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재배는 불가능이란,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상황과 내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안 만나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결국에는 재회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와닿는 순간부터 나는 너무 큰 공포감을 느껴요. 하지만 분명히 리마인드에서 이전의 영상들도 많지만 재회를 하는 방법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역전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서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돼요. 자,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별의 고통이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아셨을 거예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별의 고통은 약해서 느끼는 게 아니다. 느끼는 게 당연한 거고, 이별의 고통은 사별과 동일하다. 나를 뜯어내는 고통만큼이다. 아프다. 근데 이 이별의 고통은 상대 역시도 동일하게 아프다. 죄책감, 내가 잘못했던 그 애착 오류에 대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객관화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도 고통스럽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죄송해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별이라는 게 당연하다라는 걸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이별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마음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회가 너무나 절실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재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연애 관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이런 영상들을 꾸준히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보시고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조금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입니다. 아유, 어색해라.